예, 그럼 저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본 주제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능 방역 대책이 굉장히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네. 제가 수능 얘기를 왜 했냐면 올해 처음으로 수험생이 40만 명대에 들어왔습니다. 49만 명이죠. 49만 명. 네네네. 네. 작년에 비하면 거의 5만 5천 명 가까이가 줄어든 그렇죠. 수치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결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수시 합격자들이 대거 수능 결실을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 보는 인원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최근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N차, 수능 N차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니 지역 소재 대학이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게 이 수능 응시생들이라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설상가상이네요. 그쵸. 네. 정말 특히 지역 소재 몇몇 대학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러면 뭐 설립 2년에 따른 정규 대학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대학이 정원내 충원율이 9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지역 소재의 소규모 대학인데 이 한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입학 정원이 500명을 넘지도 않거든요. 네네네. 네, 대학 정보 공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그 상세 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대학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현상이 수험생들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갈수록 심화될 예정인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심해질 거란 거는 좀 불보듯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험생도 자꾸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감을 하기에 제가 이제 충원율을 90% 충족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신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10%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500명이라고 치면 50명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은 학생 정원 감축 등 뭐 행정처분에 관한 뭐 세부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미준수했을 때 네. 2차를 위반을 했을 때 10%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그쵸,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1차 위반도 아니고 두 번 위반했을 때 네. 10% 감축인데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10% 가량이 이렇게 그 뭐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감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준수,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벌칙 조항인데 이게 뭐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법에서 말하는 건 2차 경고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10%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말할까요? 징역으로 치면 엄청 큰 거예요, 맞아요. 진짜. 예. 굉장히 그러니까 큰 정말로 이제 그 양범입니다. 수준이.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학생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학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네. 자연 감소분으로 10%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대학들은 매년 이제 정말 못 채우고 심각합니다. 있는 거죠. 네. 제가 이거 보다가 고등교육 기사 보다가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대학이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초 합격자에 한해서 여러 조건들을 막 내건다고 하더라고요. 뭐 현물을 준다던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던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유인 효과를 통해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할 텐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충원을 위한 임시 방편에 해당하잖아요. 이게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재학생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핵심 관건인데 앞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저희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입이랑 아, 부동산 정책이 집값이랑 좀 그러니까요. 비슷해요. 맞아요. 예. 네.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제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런 부분이 정말 제일 걱정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대학들의 고사는 불보듯 뻔할 것이고요. 국가 거점 국립대의 생존 역시 쉽사리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입시에 대한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자구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에 국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인재에 대한 단계적인 유출을 빼놓고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기업에서 물론 뭐 편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편입은 이제 대학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의 교육부랑 이제 협의해서 진행하는 건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이제 입학 정원 감소나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했을 때 지역고교 출신자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역 대학의 이제 인재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대학들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럼 입학 정원을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리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적인 부분은 단기적인 처방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예.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그게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입학 정원을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린다.
이게 국제 경쟁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느 하나의 매듭만으로는 이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너무 매몰돼 있는 거예요. 이 충원률이라는 네. 지표에.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몇 시 전에도 그 저희 삼촌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 어디 컨퍼런스 가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원 네. 유보제인가? 네, 모집 유보 네, 정원제. 정원제. 예. 이게 저희가 이렇게 좀 주장을 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 군데서 이걸 좀 네네네.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네. 생각해 주셨으면 네. 저는 사실 입시에 대한 문제보다 이 지역 대학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뭐 특히 지역의 취업 질을 개선해서 지역 사립 대학을 나와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역 대학일수록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학업의 질 또한 우수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뭐 저도 뭐 동의는 합니다. 뭐 사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네네. 네. 사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신다면 이 국내 대학이 이제 어쨌든 종합 대학의 형태를 가져가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형태를 조금 구분을 해서 그 취업을 위한 대학과 이제 연구를 위한 대학으로 좀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입시 정책을 따로 가자는 거죠. 뭐 물론 이제 현재도 특성화 고졸 재직자라든지 아니면 성인학습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수요형 계약학과라든지 많은 대학들이 이제 산학 연계를 통한 입시 그렇죠.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트렌드입니다. 이거. 네, 이런 전형을 확대해서 이제 지역 대학은 물론 기업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네. 물론 되긴 해야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진행을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네네.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예,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선취업 후진학을 하되 산학 연계를 통한 입시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뭐 공부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먼저 가서 업무를 배울 수 있으니 지방대학 고사하는 것도 뭐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대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우리 4차 혁명에 보면 AI 관련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대부분 다 지금 산학 연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부제에서부터 도입을 하게 되면은 뭐 유명한 신촌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그런 데서 이제 계약학과로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대학들이 지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맨날 이 얘기만 하지 네.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인재양성을 기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입부터 네. 예, 그런 것들에는 약간 우리가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네네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산학 연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네. 내년에 뭐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정보 제공 자료집들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3년 차인가 4년 차 네네네네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업이랑 1대1 매칭도 시켜줘가지고 되고. 네네네. 입학시킨 다음에 바로 2학년 때부터 그 회사 직원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시선을 좀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입시 정책만으로는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거고 물론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은 저희 뭐 전에도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 말씀대로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지역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폐교를 앞당기는 수순으로 가지 말고 이 대학을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맞습니다. 고민해야죠. 네, 그걸 예.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안 네. 된다 하지 말고 된다는 방향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방향으로. 생각을 네. 바꿔야 됩니다. 네. 예, 너무 오래됐는데 네. 예, 뭐 이쯤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뭐 또 뵙죠. 다음 주제는 뭐 어떤 거 하실 건가요? 뭐 일단 뭐 수시 등록 시 유의 사항이라든지 정시 모집 주요 사항 안내, 수시 미충원 선발 결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저희 12월 최신 대담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